농업생명공학자 김용현 원장의 오늘 발효 특강 영상은 총 3부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부는 계란 발효 강의, 제2부는 계란 발효 실습, 제3부는 계란 발효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란은 일반적으로는 발효가 안 된다고 합니다. 발효가 안 되는 기질을 가진 계란 발효를 어떻게 발효를 할 수 있을까요? 계란처럼 발효가 잘 안 되는 기질을 발효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융합 발효라는 발효 기술입니다. 계란 발효 비법에 관한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이어서 양해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발효 기법의 용어를 복합 발효라고 정했었는데, 복합 발효라는 용어가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어서 여러 가지 용어를 검토한 결과 융합 발효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융합 발효의 개념 및 원리는 기존 발효물을 이용하여 지금까지는 발효가 제한되는 발효 기질을 발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재까지는 발효가 안 되었던 계란을 융합 발효라는 개념 및 원리로 발효하는 기법을 김용현 원장의 강의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발효는 계란 융합 발효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란이 가지고 있는 영양학적 가치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거의 식품으로서 완벽한 식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호르몬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나머지는 단백질, 그 다음에 미량 요소 등등등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요. 그런데 이 계란이 뭐냐면 장의 기능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어리거나 이럴 때 계란 먹으면 굉장히 좋지만 나이가 들어서 장 운동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계란을 먹으면 그냥 변으로 나가요. 흡수율 자체가 1, 2%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라서, 그러면 어떻게 더 흡수율을 높일까? 이 방법을 발효를 택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농도 발효를, 그러니까 분해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계란 발효라는 것 자체를 들어보거나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부패해야 되니까, 썩으니까. 취두부 썩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썩으면 냄새가 유황 냄새에다가 정말 역겨워서 감히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계란을 발효해서 제대로 먹을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완벽한 식품이 되기 때문에 계란처럼 뛰어난 영양식은 없어요. 그래서 계란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냥 일반 상태에서 이걸 분해하면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지방 같은 것들이 특히 발효가 어려워요. 기름으로 되어 있는 들깨니 아니면 참기름이니 이런 것들이 발효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식물이 만든 강력한 방어물질 중에 하나가 기름이에요. 나무 같은 데서 보면 리그닌이나 나무의 속심이 굉장히 강력한 방어물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은 못 접근을 하고 곰팡이나 이런 종류들만 접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물질인데, 지방 또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발효를 할 때 오늘은 종균을 하나 더 추가해요. 융합 발효에서 저번하고 똑같이 사과를 씁니다. 그리고 뭐를 쓰냐면 계란을 써요. 그리고 사과에 종균이 들어있죠. 여기다 플러스해서 종균을 쓰는 게 뭐를 쓸 거냐면 커피 종균을 쓸 거예요. 그래서 계란 속에 들어있는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종균을, 융합 발효에서는 보통 종균을 안 써요. 그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부분인데, 계란을 발효하기 위해서 종균을 기본적으로는 소량을 써서 발효를 할 거예요. 얘들이 분해가 되면 보통 아미노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이 이만할 때 이게 아미노산으로 깨지면
수만 개가 나와요. 단백질이 깨져서 아미노산이 수천 개가 나와요. 그러면 농도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농도가 약해지니까 부패가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두부나 이런 것들도 원래 취두부를 만들 때 어디에다가 만드냐면 석회동굴이에요. 석회동굴에 나오는 석회수, 알칼리물을 써요. 그러면 취두부 발효를 기본적으로 저온 상태에서 소금을 쓰고 그 다음에 알칼리수를 쓰고 이러면 취두부가 되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수천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부패하면서 취두부 냄새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 나오는 아미노산을 안으로 가둬서 발효하는 거예요. 연발효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발효라고 얘기를 했고 당 발효는 외부 발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 발효는 원물을 잘게 썰죠. 부시거나 잘게 써서 당과 섞으면 바깥에부터 원물을 먹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발효를 하고 연발효를 할 때는 사과를 썰 때도 거의 듬성듬성 사각을 치거나 반만 치거나 이런 식으로 연발효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무나 배추 같은 걸 김치를 담을 때도 연발효는 눌러요. 그래서 최대한 내부 공간을 만들어서 발효를 하는 게 연발효예요. 융합 발효에서도 내부 발효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통 속에다가 계란을 넣고 여기다가 사과 발효했던 애들을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만들어 내겠죠. 그러면 외부에서는 사과가 다시 한번 발효를 해서 2차 발효를 해서 사과의 세포 구성 물질인 뭐 세포막이라던가 핵막이라던가 미토콘드리아라던가 이런 물질들을 분해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면역 시스템을 만드는 기본 물질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일어난 부분이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자가면역, 그 다음에 대상포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의 것은 외부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계란으로 들어가면 동치미 발효하는 것처럼 계란에서 내부 발효가 일어나요. 물론 표면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를 할 때 이래서 내가 번데기를 발효한다. 그러면 그 원물을 깨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두부를 발효할 때도 원물을 빨리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겨 넣지 않고 발효를 넣고 두부 넣고 이렇게 하면서 깨지 않고 차곡차곡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깨지면 내부 발효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간장 만들 때도 메주를 꼭 형태를 만드는 이유가 내부 발효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종균이 계란으로 침투를 해서 내부에서 동치미처럼 발효를 해요. 근데 안 상해요. 바깥에서 여기에 있는 게 완벽하게 뭐냐면 항균 작용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그 안에다가 계란을 집어넣어서 종균이 들어가서 거기를 발효하게 하는 기본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요. 소금을 쓸 거예요. 그래서 융합 발효를 할 때는 당도 2분의 1, 소금도 2분의 1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융합 발효할 때 내가 소금을 6%짜리로 했다 그러면 그냥 단일 발효를 할 때는 이게 12%와 같다는 뜻이에요. 제가 고추장 담을 때 6%짜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12%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발효 효과를 나타내요. 일반적으로 6%의 소금을 넣고 장을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위에 곰팡이가 있어. 그런데 사과 발효한 거를 집어넣고 소금을 6%만 넣어도 12%처럼 곰팡이 안 썬다는 뜻이에요.
내가 간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존 간장을 만들 때는 18% 물에다가 얘를 띄워요. 근데 9%만 추가해서 집어넣어도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뭐를 설정을 하냐면 소금 양을 계란하고 사과 전체가 아닌 발효시키고자 하는 것에 양의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내가 3% 정도 소금을 넣고 싶다 그러면 계란 양을 기준해서 넣는 거예요. 오늘은 3%짜리를 할 거예요. 3%짜리 계란 정도면 아주 기가 막힌 발효가 이루어져요. 상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2.9kg예요. 껍데기 벗겨낸 깐 계란의 무게만 2.9kg예요. 곱하기 3%예요. 0.03 하면은 87g. 87g이요. 근데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3%를 넣어도 전체에서는 6%의 기능을 나오고요. 최종은 뭐가 되냐면 사과액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은 1.5 내지 2%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안 짜요. 사과보다 더 안 짜요. 원물의 3%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87g을 구운 소금을 넣으면 돼요. 요거를 요만큼만 넣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불안해. 그러면 설탕을 넣는데 설탕을 얼마큼을 넣냐면요. 우리가 발효할 때 26%에서 40%잖아요. 이것도 2분의 1을 끊어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나 20%로 설탕을 추가해도 돼요. 그래서 설탕까지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2.9kg 곱하기 0.13에서 0.26 해보세요. 얼마에서 얼마까지인지. 0.37. 0.376 kg, 그러니까 370g에서 또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580. 0.58. 중간 정도면 한 450g? 네, 그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를 집어 넣으면 좀 더 안정성이 더 높아져요. 설탕은 450g을 넣거나 안 넣건 자유예요. 설탕을 넣으려면 450g. 얘가 기본이에요. 요것만으로 유지가 돼요. 근데 나는 더 불안해요. 그러면 450g을 추가해서 넣으라고요. 그러고 사과는 저번처럼 1.5kg 잡을게요. 저번에는 2kg 잡았는데 이거는 부드러울 거예요. 믹서 했을 때 잘 안 녹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서 사과를 1.5kg, 그 다음에 계란을 2.9kg, 소금을 87g, 설탕을 추가한다면 450g. 요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저번처럼 믹서에서 갈아놓은 애를 바닥에다 조금 넣고 계란을 깔고 또 채우고 계란을 깔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원물로 꽉 차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궁금한 거 없죠? 두부 같은 거 제가 발효할 때는 그 위에다가 접시를 올렸댔어요. 무거운 접시를 두부에 올려놓으면 이게 안 떠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는 접시를 안 써도 돼요. 물론 발효할 때 다 떠요. 미생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계란을 이렇게 해갖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그 계란을 먹게 되면 기대할 정도의 몸에 에너지나 이런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60알이면 저보다 2달 먹어요. 하루가 뭐 충분하니까. 예, 하루 한 개만으로도 계란 몇십 개 먹는 뭐 정도의 효능을 볼 수 있으니까 한 2달만 계란 같이 물하고 해갖고 먹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영양적인 그런 부분이 가니까 훌륭한 식품이 하나가 저걸 하게 되면 안 썩어요.
오래 가요. 발효의 안정성 때문에 융합 발효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융합 발효까지가 제가 이번에 하는 발효의 정점 부분이고, 이거는 잘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요, 얘를 4분의 1, 얘를 2분의 1 이렇게 안 끊고 더 넣잖아요. 그러면 원물 발효를 안 해요. 그냥 항균돼요. 무한 도전돼요. 당의 농도를 오버시켜서 안전하게 하고 싶어. 융합 발효인데 나는 안전하게 싶어. 그래서 0.67만 900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50% 이상의 당률이 조절되기 때문에 엑기스처럼 그대로 멈춘다는 거. 그래서 요 규칙을 따라가세요. 2분의 1로. 그거 안 따라가면 그냥 당절임이에요. 참고로 김용현 원장의 이번 주 발효 특강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2월 15일 토요일에는 화성시 소재주소지에서 산사나무 열매 발효 특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일요일에는 충주시 소재주소지에서 키틴질 융합 발효 특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효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특강에 참석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어서 계란 발효 특강 제2부 계란 발효 실습 영상이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